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1주차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내용인데요. 그 정리가 그대로 제목으로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Every finite division ring is a field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해할 용어가 이제 필요한데요. 자, ring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복습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링이 있는데 그게 디비전 링이고요. 또 이제 디비전 링이 이제 정리되고 나면 또 우리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한계의 원소를 갖는 디비전 링은 원래는 이제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유한이 조건이 만약에 추가가 되면 이제 곱셈에 대한 여건이 모두니까 곱셈에 대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필드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습 목표는 뭐냐면 임의의 유한 디비전 링은 그러니까 필드임을 우리가 보이는 건데 사실은 뭐냐면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만 우리가 보이면 되기 때문에 그 필드라는 말 대신에 여기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의 commutative라고 이야기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commutative가 되면은 필드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수학에서 배우는 용어 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환이라 부르는데요. 링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집합으로서 두 개의 연산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덧셈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곱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링에 이제 환의 공리가 있는데 덧셈에 대해서는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한꺼번에 쓰게 되면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리안 군이라고 부릅니다. 아벨리안 군은 뭐냐면 이 덧셈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같다. 즉 교환법 죄송합니다.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환 법칙도 성립하게 됩니다.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입니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아니고. 그래서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모든 A, B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덧셈에 대한 항동은 additive identity라고 부르는데 보통 0으로 씁니다. 0. 그러면 이제 0이 항동원이니까 A 더하기 0는 그러니까 A가 되겠죠. 모든 A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덧셈에 대한 여건을 우리가 additive inverse of A라고 부르는데 이 마이너스 A라고 쓰죠. 그러면 A 더하기 그 여건을 더하게 되면 덧셈에 대한 아이덴티티인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 부르느냐 하면 아벨리안 군,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리안 군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됩니다. A, B 이제 가로 열고 가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C와의 뭡니까? 곱은 A 그다음에 곱 B하고 C의 이제 가로 곱이거든요. 다 이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이제 1, 보통 1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multi-collective identity. 1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에서 곱해나 왼쪽에서 곱해나 뭐냐면 항상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되겠죠. 모든 A에 대해서요. 물론 여기서 아래 속하는 모든 A에 대해서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두 개를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 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노이드라는 말을 냈습니다. 즉 곱셈에 대해서 모노이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노이드란 말하니까 몰라도 좋습니다. 즉 곱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존재한다입니다. 자, 그러한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환의 공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덧셈과 곱셈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디스트리뷰티브 로 다시 말해서 이 A를 우리가 왼쪽에서 분배하게 되면 left 분배라고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만약에 분배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 분배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왜 오른쪽 왼쪽을 우리가 분배 법칙을 구분하느냐 하면 이 곱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왼쪽 분배 법칙은 A 곱하기 A 더하기 C는 AB 더하기 AC가 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BA 더하기 CA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게 군의 뭡니까? 공리를 우리가 해보면 몇 가지냐면 우리가 연산에서 닫혀 있어야 되고요. 뭐 이거를 우리가 공리에 넣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덧셈에서 4가지, 그 다음에 덧셈에서 4가지, 곱셈에서 2가지, 그 다음에 곱셈과 덧셈이 연결된 분배 법칙 2가지 해서 모두 8가지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그다음에 가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커뮤테이티브 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가환. 자, 이 말은 뭐냐면 교환 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환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까 링에 뭡니까? 모든 공리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곱셈에 대한 커뮤테이티브 로, 그러니까 곱셈에 대한 뭐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되면 우리는 가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그 다음에 곱하기 B는 뭐냐면 B 곱하기 A 모든 AB래서요. AB in R. 이게 바로 뭐냐면 곱셈에 대한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커뮤테이티브 링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비전 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거는 나눗셈 항이라 부르거든요. 디비전 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론 그러니까 0이 아닌 항이다. 이게 R이 뭐냐면 그러니까 0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0 외에 다른 원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난제로 링으로서 뭐냐면 임의의 0이 아닌 모든 원소는 그러니까 임의의 0이 아닌 모든 원소는 여기서 임의의 모든 0이 아닌 모든 원소는 그러니까 곱셈에 대해서 요건이 존재한다 이 뜻이거든요. 인버티블이라는 말은요.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A가 0이 아니면 이 R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요건이 존재하는 거죠. 요건이 R 뭐냐면 서치대가 어떻게 되냐. 요건은 A, X는 뭐가 되느냐면 항동은 곱셈의 항동은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X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X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 A의 인버스 이렇게 씁니다. A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는 것이죠. 예, 이거는 이제 심볼릭한 이제 기호잖아, 그죠? 하여튼 디비전 링은 뭐냐면 난제로 그러니까 링으로서 커뮤테이티브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0을 제외한 모든 원소니까 곱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필드란 말이 있는데 이 필드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난제로 이제 디비전 링에서 뭐냐면 디비전용에서 뭐냐면 커뮤테이티비티만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만 성립하게 되면 우리가 필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필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커뮤테이티브 뭐냐면 디비전 링이 되겠습니다. 디비전 링. 예. 커뮤테이티브 디비전 링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필드라고 부르죠. 예. 그러니까 디비전 링에서 뭐냐면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만 성립하게 되면 필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유형의 이제 링을 우리가 소개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링입니다. 링.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링에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커뮤테이티브 여기가 뭐냐면 여기서 커뮤테이티브 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커뮤테이티브가 안 되니까 여기는 뭡니까? 예, 이렇게 할까요? 여기 링이라 치면 이게 여기는 그러니까 디비전이니까 링이 있겠죠. 디비전 링은 뭐냐면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안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안에 이제 필드가 있죠. 필드는 뭐냐면 commutative division ring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예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환 ring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수환이겠죠. 이게 정수야. 정수가 뭐냐면 커뮤테이티브 링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매트릭스 n by n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실수라고 할까요? 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ring입니다. ring. 예, 이게 우리가 이 a가 지금 뭐냐면 aij n by n이죠, 그죠? 그러면 aij는 그러니까 실수겠죠, 그죠? 실수. 근데 요것도 우리가 ring입니다, ring.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커뮤테이티브 링이고요. 질 정수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행여러니까 곱셈에 대해서 물론 n이 이제 2보다 크다고 할게요. 교환 법칙이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난 커뮤테이티브 링 이렇게 되죠. 자,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표시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덧셈에 대한 항동원은 우리가 0으로 우리가 임의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시피 정수를 포함하는 더 큰 있잖아요. 집합으로서 유리수 있잖아요. 유리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 0을 제외한 모든 유리수는 곱셈에 대한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필드가 되겠죠. 필드가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필드가 되가 실수가 있고요. 그 다음 더 큰 필드는 이제 복소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임의의 필드는 뭐냐면 당연히 뭡니까? 디비전 링입니다. 디비전 링은 필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데 디비전 링이 파이나이트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면 필드가 된다는 게 이제 우리 정리죠. 예,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디비전 링의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제안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가 우리가 쿼터니언이라고 하니까 쿼터니언은 그 사원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쿼터니언이라는 거 있거든요. 쿼터니언이 뭐냐면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거 해밀턴이니까 이 h를 따서 우리가 h 볼드 h 얘가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i 더하기 c의 j 더하기 d의 k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a, b, c, d니까 실수고 여기 i, j, k는 뭐냐 어떤 심볼입니다. 심볼, 기호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놓게 되면 이 집합은 우리가 이제 연산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h에 그러니까 해밀토니언에 들어가는 쿼터니언하고는 이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우리가 이 a 더하기 얘를 우리가 만약에 g라고 두게 되면 g는 a 더하기 bi 더하기 cj 더하기 dk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 이제 1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벡터 스페이스로 볼 수 있으면 이 g가 1 그다음에 i, j, k 그러니까 1i, j, k가 뭐냐면 그러니까 베이시스 기저가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쿼터니언을 우리가 쿼터니언 집합들을 우리가 4차원 벡터 공간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원소를 어떻게 더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성분별로 더합니다. 그러니까 성분별로 얘가 뭡니까? g의 1이고 얘가 g의 2가 되면 g1 더하기 g2는 성분별로 이렇게 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가 있으면 람다라고 하니까 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람다 g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성분에다가 람다를 쭉 곱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 공간이 되거든요. 벡터 공간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덧셈과 뭐냐면 곱셈도 정의할 수 있거든요. 곱셈을 정의하려면 기저가 되는 베이시스가 되는 1, 그다음 i, j, k가 어떻게 곱해지는지를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i, j, k는 i, j, k는 1하고 그러니까 곱하게 되면 1이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기 때문에 다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자기 자신이. 그리고 이 i, j, k는 자기 자신하고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두 번 곱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곱셈 규칙. 그 다음에 ij는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ji를 우리가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k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jk 이렇게 i, j,
K 이렇게 되거든요. IJ는 뭐냐면 K가 나오고 JK는 I가 나오고 KI는 J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순서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IJK 이 순환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곱셈이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I의 제곱, 그 다음에 J의 제곱, K의 제곱 아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IJK는 K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IJK는 뭐냐면 K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가 곱셈까지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해밀턴 니은 원소 있잖아. A의 I, A 플러스 BI, 더하기 CJ, 더하기 DK의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이 해밀턴은 해밀토니엄 뭡니까? 해밀토니엄 죄송합니다. 해밀턴의 쿼터니언은 뭐가 되느냐 하면 뭐냐면 이게 디비전 뭐냐면 링이 되겠습니다. 디비전은 링이 됩니다. 또 디비전 알지브라고 하는데 알지브라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몰라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한히 많죠. 여기서 with 뭐냐면 이 개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실수로 포함하고 있으니까 무수히 많은 것이죠. 따라서 이 해밀토니언은 뭐냐면 그러니까 필드가 아닙니다. 필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곱셈에 대해서 뭐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밀토니언이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유한이면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증명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정리에 의해서 되느냐면 필드가 될 텐데 이 해밀토니언은 뭐냐면 무한집합입니다. 그래서 디비전 링이긴 하지만 필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곱셈에 대한 그러니까 요건은 있지만 영이 아닌 모든 원소는 곱셈에 요건이 있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아까 했다시피 IJ는 그러니까 K고 여기는 마이너스 JI가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증명을 하기 전에 이게 유명한 이제 헐스타인이라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수학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자, 여기서 어떤 대수 구조를 그러니까 어떤 필드가 이제 링이라는 게 대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센 연산과 곱셈 연산이 있지. 그리고 공리가 8개를 만족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뭐냐면 이게 디비전 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디비전 링이라고 하는 뭐냐면 그러니까 대수적 어떤 구조를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제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의 개수가 지금 뭐냐면 개수가 유한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곱셈 연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셈이 뭡니까? multiplication. 이 곱셈이 뭐냐면 is 뭐냐면 commutative라는 거죠. commutative. 곱셈이 뭐냐면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보시다시피 칼슈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 대수 구조를 갖는 어떤 이 대상 그러니까 디비전 링이라고 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디비전 링이 갖는 곱셈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놀랍게도 뭐냐면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출석 인정 문제로 뭐냐면 디비전 링이 필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곱셈은 뭐냐면 가환성, commutativity, 즉 뭐냐면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뭡니까? 임의의 뭡니까? Every finite division ring is a field 또는 이거 대신에 commutative. 자, 이 증명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수학자들이 증명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뭐냐면 웨더번이라는 분입니다. 웨더번이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웨더번 정리라고 부릅니다. 웨더번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웨더
번이니까의 정리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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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짜세나우스라든가 브루바키라든가 그 다음에 에밀 아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독일의 유명하니까 어니스트 위트라고 하니까 윗이라고 하는 있잖아. 이 수학자가 한 증명을 우리가 증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이제 쉬우니까 그런 논증으로 우리가 한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 증명이 사실은 그러니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 스텝 1, 그러니까 첫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기본적인 리니어 엘지브라랑 그 다음에 군 이론, 그룹 티어리의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엘지브라 그 다음에 이 군 이론을 사실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R이 뭐냐면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유한 디비전 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위에 뭐냐면 이제 우리가 0을 이제 제외시키는 거죠. R 스타는 뭐냐면 그러니까 0이 이제 덧셈의 항동원이 0이 있잖아요. 그걸 빼버리는 것이죠. 빼버리니까 이 집합 위에다가 우리가 동치 관계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동치류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동치류들이 뭐냐면 이 R 스타를 뭐냐면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티션이라는 말은 분할을 하게 되고 그 분할로부터 우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분할을 이루는 대상들의 그 원소의 개수들을 우리가 카운팅할 수 있거든요. 그 원소의 개수를 카운팅함으로써 생기는 뭐냐면 그 공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 뭐라 부르냐면 클래스 포뮬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래스 포뮬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 R 스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동치류로 이렇게 분할을 하거든요. 분할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이 R 스타에 뭐냐면 우리가 개수가 있을 텐데 이 개수를 우리가 적당하게 뭐냐면 분할을 해서 이 분할된 뭡니까? 부분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그걸 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클래스 포뮬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R*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비전, 파이널 디비전 링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S라고 하는 임의의 원소를 하나 고정시킵니다. 임의의 원소를 이렇게 픽스드 시키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군 용어로서 우리가 centralize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centralize.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센트럴라이저 주어지는 S의 센트럴라이저라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 주어진 S와 교환 가능한 원소들의 모임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센트럴라이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죠. X인 뭐냐면 R로서 뭐냐면 S랑 교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S를 우리가 오른쪽에 되면 왼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아시겠죠? 다른 게 아니고 이제 S랑 교환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 R이 지금 뭡니까? 디비전 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센트럴라이즈는 뭐냐면 이 R의 성질들을 대부분 다 물려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당연히 0도 이게 들어갈 것이고 센트럴라이즈 들어갈 것이고 1도 들어갈 것이고요. 왜냐하면 0은 모든 수를 죽이잖아요. 0, S는 0, 그 다음에 S0잖아. 그 다음에 1, S는 1, 그러니까 S, 그 다음에 S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R의 부분 집합으로서 뭡니까? 링의 모든 성질을 다 만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0이 아닌 모든 원소는, 그러니까 곱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R이, 그러니까, 디비전, 그러니까, 링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닌 모든 원소는 여건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명하게 뭐냐면 자명하게 is 뭐냐면 얘는 부분 뭐냐면 디비전 디비전 링입니다. 디비전 링이죠. 분 디비전 링이야. 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터는 뭐냐면 센터 이게 뭐냐면 이거 디비전 링이 뭐냐면 센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거는 뭐냐면 어떤 센트럴라이즈는 한 원소의 뭡니까? 와 교환 가능한 원소들의 모임이었는데 얘는 뭐냐면 아래에 있는 모든 원소가 교환 가능한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x in r로서 어떻게 되냐면 x, y, yx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면 모든니까 y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그러니까 R에 속하는 모든 원소 Y에 대해서 뭡니까? 교환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센트럴라이즈 입장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즈 C. 근데 C를 그잖아요. S가 바로 뭐냐면 S와 교환 가능한 뭐냐면 센트럴라이즈잖아요. 그죠? 그러면 S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모든 S에 대해서 교환 가능한 센트럴라이즈들의 교집합이 바로 뭡니까? 센터가 됩니다. 센터. 예.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정의되겠죠. 그죠? 하여튼 간에 뭐냐면 센터는 뭐냐면 모든 원소가 다 원소가 교환 가능한 원소들의 모임입니다. 예. 자, 당연히 뭡니까? 센터니까 센터는 뭐냐면 센트럴라이즈의 뭡니까? 부분 집합이겠죠. 예. 예, 부분 집합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0도 포함하고 1도 포함하겠죠. 그죠? 모든 CS가 0과 1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0이 안에 모든 원소는 교환 가능하잖아요. 그죠? 0이 안에 모든 원소는 곱셈이나 요건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센터의 정의에 의해서 모든 원소가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이 G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집합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얘가 뭐냐면 센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뭐냐면 이미 S에 대한 센트럴라이즈의 부분 집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냐면 이제 우리가 되면 R이 되겠죠. 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센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센터에 있는 모든 원소는 그러니까 교환 가능하잖아. 왜냐하면 센터의 정의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원소에 대해 곱셈에 대해 교환 가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0이 아닌 원소는 곱셈에 요건이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얘 G는 뭐가 되느냐 하면 뭐가 되죠? finite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밖에 없으니까 finite 뭐가 되느냐 하면 field가 됩니다. finite field. 예. finite field가 되겠습니다. finite field. 예. 이게 fiel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 그러니까 유한계니까 G의 센터의 개수를 우리가 Q라고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Q. 양의 정수 Q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제일 바닥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뭐냐면 G 센터를 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뭡니까? C에 뭐냐면 S에 센트럴라이즈가 있고요. 요 S는 뭐냐면 위에 있으니까 대상이 아래에 있는 대상을 포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디비전 링 R이 있겠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는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뭐냐면 Q잖아요. 그죠? 얘는 우리가 필드라고 했습니다. 필드라고 했습니다. 필드. 자, 그러면 이제 필드가 주어지게 되면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디비전 링이고요. 그러니까 서브 디비전 링이고 그다음에 디비전 링이잖아요. 그죠? 다 원소의 개수가 지금 유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위에 있는 R과 CS는 뭐냐면 이 G 위에 뭐냐면 위에서의 뭐냐면 G 위에서의 뭐냐면 센터 위에서의 뭐라고 부르냐면 벡터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거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스칼라를 우리가 센터에서 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C에다가 뭐냐면 순수상 R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R로 가거든요. 따라서 드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뭐냐면 아베이안 군이잖아요. 그죠?
군인데 우리가 여기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하는 거죠.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여기서 R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 제가 만약에 원소를 만약에 G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G 곱하기 R로 이렇게 해서 뭐냐면 R에 뭡니까 대응을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G도 뭐냐면 R에 있고 그 다음에 스몰 r도 R의 원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G하고 R은 뭐냐면 R 원수 간의 곱셈으로 정의하게 되면 얘가 지금 뭐냐면 잘 정의가 되거든. 따라서 그러면 이제 벡터 공간에 뭡니까? 이걸 우리 다르게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R을 뭡니까? G 원소에 의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벡터 공간에 이제 자명하게 벡터 공간의 공리를 우리가 다 만족합니다. 벡터 공간의 공리를 다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 이제 스칼라 곱셈에 대한 공리를 다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자명하게 뭐 그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죠. 1 곱하기 그 벡터 스페이스 공리 있잖아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공리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G가 1인 경우에 1 곱하기 R은 뭐가 되느냐 하면 1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R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G의 1 더하기 G의 2 곱하기 R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G의 1R 그 다음에 G의 2의 R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얘는 분배 법칙 비슷하거든요. 그래 하여튼 간에 자명하게 뭐냐면 벡터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뭐냐면 그러니까 공리를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지금 필드의 원소니까 곱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R 하게 되면 G의 1 그 다음에 G의 2 R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R을 상에서의 뭐냐면 곱셈의 뭡니까? 결합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런 이제 이 연산을 우리가 뭐냐면 이 R 그러니까 센터 위에서의 뭡니까? R을 뭐냐면 센터 위에서 벡터 공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 공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명하게 이제 벡터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원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 따라서 이제 CS 센트럴라이즈 차원을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NS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S를 따서 NS라 두고 그다음에 디비전 원래 디비전 그러니까 링은 어떻게 되냐면 그 디멘전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n이 되겠죠. n. 따라서 우리가 디멘전을 보게 되면 디멘전 지금 센터 위에서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즈 디멘전은 NS가 되고요. 그다음에 디멘전 센터 위에서 뭡니까? 디비전 링의 뭡니까? 디멘전은 뭐가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n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NS는 뭡니까? n보다 같거나 작은 양의 정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CS의 뭡니까? 센트럴라이즈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디멘전이 뭡니까? 베이시스의 개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G 위에서의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Q의 NS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디비전이니까 링 R에 뭡니까? 디멘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G 위에서 디멘전이니까 n이기 때문에 Q의 n승이 되겠습니다. Q의 n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G 그 다음에 원소 개수 Q고 그 다음에 CS centralize of S 얘는 Q to the N승이 되고 그 다음에 R의 원소 개수는 Q to the N이 되겠습니다. N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 finite division ring의 field라는 걸 우리가 이걸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R이 필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을 여기서 해야 되겠죠. 필드가 그렇죠. R이 지금 필드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뭐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 필드라고 했으니까 뭐냐 모든 원소는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원소는 그러니까 R의 모든 원소니까 내가 어떤 원소를 택하든지 간에 R의 모든 원소가 교환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S를 잡게 되면 우리가 그의 센트럴라이즈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센트럴라이즈는 뭐냐면 R에 있는 모든 원소가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R이 되는 것이죠. 필드란 말은 뭐냐면 이 말을 뭐합니다. 즉 R에 속하는 임의의 S에 대해서 그의 센트럴라이즈를 생각하게 되면 R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센트럴라이즈가 뭐냐면 R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 필드란 말입니다. 필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디비전 링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규립법을 사용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필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적당한 S가 있어가지고 그거의 센트럴라이즈는 뭐냐면 R에 뭐냐면 R과 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적당한 뭐냐면 S가 있어가지고 그죠? R에 있어가지고 뭐냐면 그거의 센트럴라이즈는 뭐냐면 R과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센트럴라이즈는 R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예, 진부분 집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진부분 집합. 예, 센트럴라이즈가 R의 진부분 집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이제 보게 되면 차원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R하고 CS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G 위에서의 뭡니까? 벡터 스페이스로 봤을 때 이 디멘전이 NS랑 N이 같으면은 이제 뭐냐면 CS랑 R이 있잖아요. 센트럴라이즈가 R이 같은 건데 얘가 뭐냐면 정확하게 같거나 작다가 동치입니다. 예. 왜냐하면 디멘전이 같게 되면 그 벡터 공간은 같은 공간이거든요. 예. 지금 왜냐하면 하나는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예. 디멘전이 같게 되면 같은 공간이 될 텐데 지금 NS가 뭡니까? M보다 스트릭트하게 작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즉 우리가 NS가 N보다 같거나 작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결론을 부정하게 되면 지금 N과 NS랑 N이 지금 다르다. 즉 다시 말해서 NX가 N보다 스트릭트하게 작다 이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규립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NS가 그죠? NS가 뭐냐면 센트럴라이즈의 뭡니까? 센터 위에서의 디멘전이 뭡니까? 디비전 링이 센터의 뭡니까? 디멘전보다 스트릭트하게 작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모순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느냐 하면 그 1단계 밑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R 스타가 뭐냐면 이 디비전 링에서 뭐냐면 0을 제외한 거죠. 0을 제외. 예, 0을 제외한 디비전 링 0에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뭘 정의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R 스타 위에서의 뭡니까? 위에서 관계를 정의하는데요. R 스타 위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R하고 R 프라임이 뭐냐면 관계가 지어져 있다. 그래서 R하고 R 프라임이 뭐냐면 R 스타의 원소입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R 프라임이 뭐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X 인버스 그다음에 R 곱하기 X 포섬 뭐냐면 X in R 스타. 예, 0이 아닌 원소는 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우리가 뭐냐면 X의 인버스 그 다음에 R 곱하기 X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R과 R 프라임이 서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계가 젖어 있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쉽게 뭐냐면 이 릴레이션이니까 이퀴블런스 릴레이션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첫 번째가 리플렉시브잖아요. 리플렉시브가 뭐냐면 모든 그러니까 R은 자기 자신하고 있잖아요. 리레이터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R은 뭐냐면 그러니까 R 그다음에 곱해주는 게 지금 뭐냐면 같은 이제 X에 대해서 X 요거는 이제 곱해주고 그다음에 X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가장 좋은 대상이 뭘까요? 예? 뭐죠? 1이죠, 1. 왜냐하면 1의 요거는 1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플렉시브는 이제 간단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시메트릭 R하고 R 프라임이 서로 관계 맺어 있으면 R 프라임이 R하고 관계 이게 이제 시메트릭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해 봅시다. 가정문 조건문이니까요. 자, 그럼 R 프라임이 요걸 다 쓰게 되면 R 프라임이 뭐냐면 X 인버스 R 곱하기 X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왼쪽에서는 그러니까 X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X 인버스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X R 프라임 그죠? 그 다음에 X 인버스가 되겠죠. 그럼 는 어떻게 되냐면 X 인버스 R 그다음 X 인버스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얘가 지금 뭐냐면 결합해서 성립하는 얘가 곱셈에다 항동은 1이잖아요. 그죠? 1. 따라서 어떻게 되면 R이 뭐가 되느냐 하면 X R
프라임의 뭡니까? x 인버스가 되겠죠. 다시 이거 다 쓰게 되면 x 인버스의 인버스는 x잖아, 그죠? 그다음 r 프라임, 그다음 x 인버스. 얘가 지금 뭐냐면 x 인버스 우리가 y로 두게 되면 얘가 y의 인버스 r 그다음에 y가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 y가 지금 뭐냐면 어디 있느냐 하면 r 스타이겠죠. 왜냐하면 x의 인버스는 또 r 스타 있으니까요. 예. 따라서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죠? r 프라임이 뭐냐면 r과 뭐냐면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여기서 r 프라임이라고 했어요. 예. r 프라임이죠. 프라임이 빠져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메트리가 보였고요. 그래서 3번은 뭐냐? 트랜지티브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r 프라임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r 프라임이 그 다음에 r 프라임이 r2 프라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r 하고 r2 프라임이 이제 서로 리레이트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뭐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왜 이렇게 되는지 r 프라임이 어떻게 되냐면 x 인버스 그 다음에 r 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r2 프라임은 y 인버스 그 다음에 r 프라임 y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부터 우리가 r 더블 프라임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r 프라임을 집어넣으면 되고 r 인버스 그 다음에 x 인버스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y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r x y가 될 것이고요. 근데 얘를 우리가 쓰게 되면 y 인버스 x 인버스잖아요. 근데 얘는 x y 인버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연습 문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었을 텐데 x y 인버스 r 그 다음에 x y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x y는 어디 있느냐 하면 어디 있죠? r 스타에 있는 운수잖아요. 그죠?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기 때문에 곱해도 0이 아니죠. 그죠? 그러므로 r 더블 프라임은 뭐냐면 r하고 서로 관계가 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였습니다. 리플렉시블을 보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된다는 거 r 스타 위에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동치류잖아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거든요. 이퀴밸런스. 그걸 우리가 A sub S라고 두겠습니다. A를 포함하는 A의 뭐냐면 동치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됐죠. 어떻게 되느냐면 얘는 X인 R로서요. 어떻게 되느냐면 S랑 뭐냐면 동치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했다시피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X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이걸 제가 X라고 쓰지 말고요. 제가 얘를 Y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Y. 자, 그래서 Y는 어떻게 되냐면 Y는 X의 인버스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X에 for some 뭐냐면 X in R 스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Y를 이제 Y가 이런 꼴이잖아요, 그죠? 근데 Y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하면 X의 인버스 S 그다음 X가 되겠죠, 그죠? 근데 특정한 S가 아니라 모든 X가 다 뭐냐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X에 대해서도 이 대표자 S 있잖아요. 이걸 대표자라고 보게 된다면, 예, 지금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 그러니까 S의 뭐 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S의 브라켓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A sub S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원소들의 모임이 바로 뭐냐면 S의 뭐냐면 동치류가 되는 것이죠.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를 택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Y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Y라고 치게 되면 어떻게 정의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정의는 Y가 Y는 X 인버스 S
곱하기 x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x하고 y, x가 아니죠. s하고 뭐냐면 s하고 뭐냐면 y는 서로 동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따라서 y는 뭐가 되느냐면 as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as의 모임은 뭐냐면 s랑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져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치류들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a sub s라고 나타냈고 여기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 sub s, a sub s 동치류인데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의 인버스에 sx 그리고 x는 r에 속하는 r 스타겠죠. 여기서 당연히 r 스타입니다. 0을 빼버렸기 때문에 r 스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이 A 뭡니까? S라고 하는 S를 포함하니까 동치류가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걸 지워야겠죠. 이거는 당연히 뭐냐면 S를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S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면 이 S는 다름 아닌 뭐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말은 뭐냐면 S는 뭐가 되느냐 하면 X의 인버스 S 그다음에 X 모든 X인 뭐냐면 R 스타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를 우리가 X를 왼쪽에서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XS는 뭐가 되는 SX가 되겠죠. 모든 SX인 R 스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S는 뭐냐면 여기 있는 S는 뭐가 되죠? 여기 있는 S는 R 스타에 속하는 0을 제외하니까 모든 원소가 교환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0도 뭐냐면 S는 뭡니까? 모든 원소가 교환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 S가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 되느냐 하면 뭐냐면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센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센터에 들어갑니다. S가 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정의에서요.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치류의 개수가 그러니까 동치류 S가 대표자이니까 동치류의 뭡니까? 원소들은 AS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1이게 되면 이 S는 뭐가 되느냐 하면 센터에 들어갑니다. 센터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센터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과정이 뭐냐면 우리의 과정은 이거였지 않습니까? 어떤 원소가 있어가지고 S가 원소가 있어가지고요.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가 되죠? R과 같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CS는 뭐냐면 자명하게 그 센터를 포함하고 있거든. 따라서 센터하고 뭐냐면 R은 뭐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같지 않겠죠. 예. 진부분 집합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가정이다. 그러므로 요거로부터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S에 뭐냐면 적당한 뭐냐면 0이 아닌 원소가 있어가지고 S라고 하는 0이 아닌 원소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대표자이니까 잉여류는 죄송합니다. 동치류는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것이요. 2개 이상인 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치류의 크기가 2보다 같거나 큰 원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otherwise라면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AS에 뭡니까? 이 S에 뭡니까? 포함하니까 동치류가 다 1이라는 거죠. 모든 S에 대해서요. 이거 부정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R 스타. 예. 이 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봤다시피 by 그리고 note 그게 뭐냐면 지금 뭡니까? 이 동치류가 크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S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센터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센터. 센터 오브 R. 이게 우리가 G라고 했잖아요. 그죠? 센터에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R 스타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뭐냐면 센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R 스타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센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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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뭐냐면 이 센터는 0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냐면 R이 뭐냐면 G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우리는 G는 뭐냐면 R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치료의 크기가 2 이상인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입니다. 예, 반드시 존재한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이 S가 이제 우리가 S가 뭐냐면 S가 이제 주어지니까 원소인데 R에는 원소인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R 스타에서 S가 대표자인 이 동치류로 그러니까 보내는 함수를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원소 꼴이 어떻게 꼴이냐면 아까 S의 인버스 S 그다음에 X 이런 꼴이었잖아요. X는 R 스타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죠? 이런 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X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S에다가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X 인버스를 그다음에 왼쪽에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뭐냐면 X를 곱해주는 원소로 보내요. 그러면 자명하게 뭐가 되느냐 하면 얘가 뭐냐면 AS 속하는 원소가 됩니다. 자명하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AS를 이루는 원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게 있는데 이 FS는 그러니까 well defined 되는 걸 자명하고요. 그리고 위로의 함수 onto도 그러니까 자명합니다. 이게 그래서 onto란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이미 원소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y라고 하나 선택하게 되면 그죠? 임의의 y를 우리가 AS 선택하게 되면 then 어떻게 되느냐면 적당한 S가 R 스타 S 가지고 어떻게 되죠? F에 뭐냐면 S의 X가 Y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AS가 어떤 꼴이냐면 Y를 우리가 택한다는 말은 뭐냐면 X 인버스 S 곱하기 X 포섬 X가 이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R 스타에서 그죠? 0이 아닌 원소 X가 S 가지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죠, 이게? F에 뭐냐면 S의 X가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되냐면은 X의 인버스 S 그 다음에 X가 되죠. 이게 바로 Y잖아요. 그래서 자명하게 이거는 clearly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도 있고요. onto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자, 그럼 보시다시피 지금 뭐냐면 이게 R 스타입니다. R 스타.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AS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함수 F의 S입니다. 그럼 대응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X가 있으면 X의 인버스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X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매 함수는 이 finite to one map이라는 거거든. 즉 말하면 뭐냐 여기서 말하는 finite는 뭘 말하느냐면 CS의 뭐냐면 스타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뭐냐 한뭉티기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되느냐면 얘들은 다 뭐냐면 함수값이 다 같은 걸로 가는 거죠. 여기도 뭐냐면니까 즉 뭐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일단 이제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F에 뭐냐면 S의 X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F의 S의 뭐냐면 Y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가 X하고 Y가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X의 뭐냐면 인버스 S, X는 Y의 인버스 S 그 다음에 Y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Y를 오른쪽 곱해주면 왼쪽에서 곱해주면 Y의 뭐냐면 X의 인버스 S, X는 뭐가 되냐면 Y는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S, Y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번에는 이 x를 우리가 없애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x 인버스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y x 인버스 s는 뭐가 되냐면 s y x 인버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 s에 지금 뭐냐면 왼쪽에는 y의 x 인버스 곱해져 있고 오른쪽에도 같은 원소 y x 인버스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원소는 뭐냐면 s랑 교환 가능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y 뭐냐면 x의 인버스는 뭐가 되느냐 하면 뭐가 되죠? s의 원소가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c에 뭐냐면 센트럴라이저에 들어가게 됩니다. c에 센트럴라이저가 들어가 되는데 그런데 y도 0이 아니고 x도 0이 아니고 곱도 0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CS에 뭐냐면 스타 CS에서 0을 빼버린 원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y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s를 오른쪽에서 곱해주게 되면 y는 어떻게 되냐면 CS 스타의 x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by definition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g 곱하기 x g는 어떻게 되냐면 cs 스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한뭉튀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x에 뭐냐면 곱해주는 있잖아 이 CS 스타의 개수만큼 우리가 지금 곱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y가 뭐냐면 이 집합에 들어가게 되면 즉 y의 선택의 개수는 뭐냐면 CS 스타의 개수만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y의 선택의 개수만큼 그 함수값이 x의 함수값과 같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이게 y가 뭐냐면 CS 스타의 x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속하는 각각의 y는 x의 함수값이나 y 함수값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y의 선택의 개수는 몇 개가 있느냐 하면 cs 스타의 개수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수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f of s는 뭐냐면 c to the s의 개수에서 to 1 함수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속하는 만약에 얘가 g의 1 x, g의 2 x 이래서 g의 l x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y의 선택은 모두 몇 개냐 하면 l개잖아요. 그죠? 이 l이 바로 뭐냐면 l이 바로 뭐죠? l이 바로 cs 스타의 개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다 같은 함수값을 갖는 거죠. f의 뭡니까? f의 g1의 x 그다음 f의 g2의 x f의 뭐냐면 gl의 x는 뭐가 되느냐 하면 뭐가 되죠? fx가 되는 거예요. fx에. 그렇죠? 따라서 뭐냐면 정의구역에 속하는 L개의 뭡니까? 서로 다른 원소가 뭡니까? 같은 뭐냐면 그러니까 함수값을 갖게 되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그 외에는 이제 같은 함수값을 갖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면 CS 스타의 개수 대 1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 사실로부터 이 FS가 뭐냐면 FS 여기 뭐냐? FS가 뭐냐? is a CS star to one function이잖아요. 또는 함수 맵. 그렇죠? 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수를 쓸 수가 있죠. onto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자, 개수를 쓸 수 있거든. 그러면 R 스타의 개수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AS에 뭐냐 하면 개수 각각에 대해서 그 역상들이 몇 개 있느냐 하면 그 몇 개 있느냐 하면 뭐냐면 CS 스타의 개수만큼 있거든. 그게 다 뭐냐면 R 스타를 우리가 다 채운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가 지금 뭐냐 이렇게 이제 묶음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얘들이 다 하나로 가는 거죠. 얘도 하나로 가고요. 하나로 가고 그다음에 얘도 하나로 가고 얘도 하나로 가고 얘도 하나로 가고 그다음에 얘가 바로 뭐냐면 A의 S가 되는 것이거든. 자, 그래서 AS의 원소 모두 몇 개냐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 치면 6개 치면 이 6개 뭡니까? 역상들이 뭐냐면 몇 개 있느냐 하면 AS의 뭡니까? 스타의 개수만큼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R 스타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CS 스타의 개수 곱하기 뭐냐면 AS의 개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R 스타를 우리가 아까 동치 관계로 우리가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런 분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즉 R 스타를 우리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분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A 뭡니까? 뭐냐면이니까 근데 이제 이 AS가 만약에 AS가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되면 뭐냐 센터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생기냐면 센터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생기고요. 센터로 이루어져 생기고 그 다음에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A의 뭡니까 S의 1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겠죠. 그 다음에 A의 S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뭐냐면 S의 뭐냐면 T 이렇게 T개가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뭐냐면 A의 S의 I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죠. 왜냐하면 센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센터랑 뭡니까 서로 뭐라고 하냐 서로니까 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는 이제 이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T가 되겠죠. 자, 우리 책에서는 얘를 우리가 A의 1, A의 2, 그 다음에 A의 T라고 두는데 아까 우리가 AS를 썼을 때는 우리가 AS가 R 스타의 또 R의 원소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넘버링을 그러니까 A1, A2, AT로 하게 되면 얘는 뭐냐면 R의 원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A1, A2, AT. 그러니까 ASI는 뭐냐면 R의 원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 센터에 만약에 있던 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이게 있을 텐데 얘가 바로 뭐냐면 하나로 이루어진 게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센터가 되겠죠. 얘가 바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얘가 센터죠. 센터가 요거만큼 있는 것이죠. 요거만큼. 그러한 다음에 얘가 A의 1, AS1, 그러니까 A의 2, 그다음에 A의 3, 그다음에 A의 뭐냐 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센터에 들어가지 않는 센터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서로 소인 거죠. 자, 그러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를 카운팅을 하는 거죠. R 스타의 개수를 이제 카운팅 하잖아요. 그죠? 카운팅하면 얘는 어떻게 되면 G의 뭐냐면 센터의 개수 더하기 뭐가 되죠?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A의 우리가 아까 K로 쓸게요. AK의 개수 K는 뭐냐면 1에서 T겠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A의 뭐냐면 K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개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조금 전에 우리 했잖아요. 이게 위에서 바로 위에서 요거 했잖아요. 그죠? 요걸 보게 되면 A의 S 이게 다시 말하면 여기는 A의 SK라고 볼게요. 그럼 이거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개수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CS 스타의 개수 분의 뭐냐면 R 스타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CS 스타의 개수 분의 뭐냐면 R 스타의 개수가 되겠죠. 근데 얘는 우리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는 CS 스타에서 0이 빠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 빠진 거죠. 따라서 아까 Q에 뭐냐면 여기는 N 뭐냐면 K라고 쓰게요. 여기 K. K라고 쓸게요. 빼기 1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Q에 N승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쓰게 되면 우리가 쓰게 되면 F의 뭡니까? R 스타의 뭡니까? 개수는 Q의 N승 빼기 1이 될 것이고요. 는 아까 센터의 개수는 Q가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 더하기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합이 K는 1에서 T까지 뭐냐면 A의 K 또는 AK를 아까 뭐냐면 A의 SK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 A의 SK 넘버링을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Q의 NK 빼기 1 분의 뭐냐 Q의 N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예, 지금 센터 이게 좀 제가 잘못 썼는데 여기서 센터에서 우리가 0을 빼버려야죠. 왜냐하면 전체 집합에서 0이 빠졌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0을 빼줘야겠죠. 그죠? 예, 빼기 1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 포뮬라입니다. 자, 클래스 포뮬라. 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바로 그러니까 R 스타의 개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얘가 바로 보니까 센터에서 0이 빠지는 거잖아요. 전체에서 우리가 0이 빠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뭐냐면 각각 A의 SK의 개수가 되겠죠. 예. 예, 이거는 ASK. 예. 그렇죠? A의 SK는 아까 CSK 스타 분의 뭐냐면 F R 스타 이거였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Q의 NK 빼기 1.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디멘전이 바로 뭐냐면 CSK의 뭡니까? G의 디멘전이 N의 SK가 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Q의 N승 빼기 1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지금 뭐냐? 이 부분은 개수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얘는 1보다 크다고 했죠. 그죠? 모든 K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 클래스 포뮬라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고요.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A의 SK의 뭐냐면 개수거든요. 얘가 지금 2보다 크죠. 그러니까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요. 작거나 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Q의 뭐냐면 N 나누기 Q의 NK 빼기 얘가 지금 뭐냐면 L인데 얘가 지금 2보다 작거나 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L이 뭐냐면 곱하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등식으로 쓰게 되면 L 곱하기 Q의 NK 빼기 1은 뭐가 되느냐 하면 Q의 N 빼기 1이 되겠죠. 근데 디비질리비티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Q의 NK 빼기 1은 뭐냐면 Q의 N-1의 약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나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비지빌리티를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명하게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얘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 NK 이 지수가 NK가 뭐냐면 N의 약수가 됩니다. 자, Q의 NK 빼기 1승이 뭐냐면 Q의 N승 빼기 1을 나누게 되면 이 지수 간에 뭐냐면 우리가 나눗셈 관계가 뭐냐면 이 Q의 NK 빼기 1 그 다음에 Q의 N승 빼기 1이 두 수의 뭡니까? 나눗셈 관계라 동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한쪽 방향은 NK가 뭐냐 N의 배수가 되면 당연히 여러분이 금방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해보게 되면 Q의 N승 빼기 1이 뭐냐면 Q의 NK 빼기 L이라 여기서 람다라고 칠까 빼기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Q의 NK 빼기 1 이렇게 묶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얘가 Q의 NK 전체의 람다승이잖아요. 람다가 1보다 큰 정수니까 작거나 큰 정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군더더기가 있고요. 그래서 Q의 NK 빼기 1이 이제 약수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Q의 NK 빼기 1승은 Q의 N승 빼기 1이 되겠죠. 근데 반대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대 방향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right 뭐냐면 이 N을 우리가 NK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몫이 뭐냐 몫이 뭘로 할까요? 몫이 L로 두겠습니다. L 그다음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R은 0보다 작거나 크고 뭡니까? NK보다 작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정이 뭐냐면 Q의 N 빼기 1을 쓰게 됩니다. 얘가 지금 뭐냐면 Q의 뭡니까? NK 빼기 1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곱하기 썸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Q의 뭐냐면 LNK 더하기 R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면 Q의 L 곱하기 NK 그 다음에 Q의 R 그 다음에 Q의 R승 빼주고 그 다음에 Q의 R승 더해주게 되면 그러면 Q의 R승을 묶어내면
Q에 L 곱하기 NK 빼기 1이 나오겠죠. 그 다음 더하기 Q에 R 빼기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서 보게 되면 Q에 NK에 L승 빼기 1이잖아요. 따라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Q에 NK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군두더기 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Q에 R승 빼기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정이 뭐냐면 얘도 Q에 NK 빼기 1승 여기도 QN 빼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넘기게 되면 우리가 디비지빌리티 바꾸게 되면 Q에 뭐냐면 NK 빼기 1이 뭐냐면 Q에 R승 빼기 1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NK는 R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R은 이제 나머지기 때문에 NK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그다음 어떻게 되죠? 이게 성립하려면 R이 뭐가 돼야 되죠? R이 0이 될 수밖에 없죠. 0이 아니고 수는 뭡니까? 0이 아닌 더 작은 수가 더 큰 수의 배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잖아요. 그죠? 0이 아니게 되면 이 수가 0이 아니게 되면 양인 정수가 그보다 더 큰 양의 정수의 배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R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R이 제로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NK가 뭐냐면 N의 배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K에 대해서 다 성립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NK는 N의 N의 약수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 클래스 포뮬라로부터 우리가 알고 된 게 뭐냐면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면 여기서 NK는 모든 K에 대해서 N의 뭐냐면니까 NK는 N의 약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수.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 주요하게 이제 우리가 밝혀낸 사실이고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파트 2 그다음 시간이 된다면 파트 3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